제자들에게 읽어주는 시. 오늘은 제자들에게 읽어주는 시에서 김수영의 폭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어 교사였고 학원에서 강의했기 때문에 많은 시들을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젊었을 때는 시를 또 전공으로 해서 열심히 시 작업도 해봤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시들을 읽었었죠.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저를 화들짝 놀라게 한 작품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작품이 바로 이 작품 김수영의 폭포입니다. 젊은 시절에 이 폭포를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 작품이 주는 힘과 삶의 의지 이런 것들이 제 삶에 투영되진 못했지만 젊은 제자들에게 이 작품을 보면서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좀 더 나아간 지성인으로서의 삶의 의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작품을 읽어줍니다. 폭포 김수영.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보았던 20대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자유의지와 절대적 자유로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옆에 두고 오래 읽었을 때는 처음에 느꼈던 절대적 자유로움보다는 오히려 책임이라는 이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을 이 시에서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 시는 현대적 지식인이 어떻게 지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 지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김수영의 시 세계에서 보여지는 소시민적 삶의 게으름과 안정을 과감히 거부하는 그리고 절대적 자유를 지향하는 치열한 정신이 보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곳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지성인의 행동 양식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더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의 1, 2연의 전반부는 폭포를 시각적 대상으로 형상하고 있고 후반부 3, 4연에는 청각적 대상으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묘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시각적 대상에서 청각적 대상으로 다시 청각적 대상에서 정신적 대상으로 이동하는 어쩌면 자유롭게 쓰여진 듯 하지만 치밀하게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시를 읽었을 때 제 머릿속에 꽂혔던 단어들은 3개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1연에 폭포는 고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해서 무서운 기색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또 하나는 2연에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해서 고매한 정신처럼 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3번째는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였습니다. 물론 고든 소리는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양심의 소리였겠죠.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양심의 소리를 외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우리 사회나 세계의 역사에서 양심의 소리는 언제나 탄압을 받고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소리를
무서운 기색도 없이 그대로 내뱉을 수 있는 그러한 고매한 정신을 가진 자, 이것이 곧 지성인입니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기는 지성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성인은 잠수함의 토끼다, 또는 지성인은 잠수함의 카나리아다, 이렇게 지성인을 규정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잠수함의 기압계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잠수함이 얼마나 내려가야 될지 그 깊이의 위험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압에 민감한, 압력에 민감한 토끼나 또는 새, 카나리아 이와 같은 종류의 동물들을 잠수함에 함께 태우고 갔던 겁니다.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위험 수위가 다다랐을 때 그들은 토끼와 카나리아와 같은 압력에 민감한 동물들은 마구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는데 사용했던 겁니다. 잠수함은 사회입니다. 이 잠수함이, 이 사회가 계속 부정적으로 내다를 때 마치 토끼나 카나리아처럼 부정적인 곳으로 행하는 이 사회의 부조리를 경고하는 카나리아와 토끼와 같은 존재가 바로 지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지성인은 이 사회가 회복할 수 없는 곳으로 갈 때 끊임없이 경종을 올려주어서 잠수함이 안전하게 다시 물 위로 쏟아오르듯이 사회가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고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작품 김수영의 폭포는 바로 지성인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심의 소리는, 그러한 고든 소리는 곧 고든 소리를 부르는 집단 지성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초의 선구자는 희생적 선구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구자의, 지성인의 자기 희생적 모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릅니다. 양심의 소리는 양심의 소리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회를 발전시키는 집단 지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현상을 온몸으로 막았던 희생적 선구자와 지성인들,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하는 집단 지성을 이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작품 김수영의 폭포는 제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그런 시입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이 사회의 부조리를 눈감지 않는 희생적 선구자가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함께라는, 집단 지성을 갖출 수 있는 함께라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나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폭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제자들의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포, 김수영.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전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